이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획이 바뀌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라고 생각한 기획서, 야심차게 가져가지만 현실에서는 또 매몰차게 까이기만 합니다. 겨우 이거 만든다고 시간을 그렇게 쓴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을 상사나 클라이언트가 몰라주는 것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문제는 내 자신, 나의 기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5년간 레로라 하는 대기업에서 기획 업무만 해온 기획고수가 알려주는 기획자의 일. 다음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나의 기획이 제대로 된 것이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읽는 방법. 기획이 실패하는 이유는 시작에서부터 갈립니다. 기획을 할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기획서의 고객은 누구인가?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획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기획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기획서의 1차적인 고객은 나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 즉 기획서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1차적 고객을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 착각합니다. 고객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기획을 원하는 것인지를요. 물론 따라다니면서 그때그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나 클라이언트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방법은 서로 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편 일잘러들은 본 기획 전에 상사의 의도를 가늠하는 기획 업무 계획안을 작성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앞으로 기획할 과제 내용과 목적, 예상 산출물과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간단하게 담긴 계획안을 작성하고 가져가 이야기를 나누면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느낌 없이 상사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내가 파악한 의도가 맞는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준비해서 질문하면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대답을 한다는 것은 지시사항을 기획자가 이해했다고 컨펌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이 한 얘기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 수 없습니다. 확실한 1차 고객을 찾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 파악하기, 완벽한 기획의 시작입니다. 둘, 엉뚱한 문제를 갖고 시간 낭비 말자. 고객을 파악한 후에는 문제를 정의해야 합니다. 기획하는 사람들은 늘 주어진 문제가 올바르게 정의되었는지부터 살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 내 회의 문화 개선이라는 기획 업무가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문제를 회의 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면 잘못된 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바뀌는 찜질방 회의나 맥주 회의 등이 나오거나 의자를 없애고 하는 스탠딩 회의, 10분마다 종을 치는 땡땡땡 회의와 같은 본질과 벗어난 기획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회의의 본질적인 목적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해결책을 내는 것입니다. 그럼 제대로 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사결정에 필요 없는 자들이 너무 많이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허식과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회의가 길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찾게 되면 장소나 스탠딩 회의 같은 외형적인 것이 아닌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회의 체질 개선 같은 현실적인 답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1시간이 주어진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59분을 쓰고 해결책을 찾는데 나머지 1분을 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로 문제를 찾으면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셋, 사이다 같은 결론 건네주기. 혹시 PT나 보고회의에서 기획서의 맨 뒷장부터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보고를 받는 사람은 늘 결론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결론은 보고받는 입장에서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안겨줍니다. 기업 팀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결론이 명확하지 않은 보고서가 가장 불편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자는 언제나 명확한 결론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특히 기획자의 의도나 주장이 선명하게 들어간 결론, 즉 콘셉트가 있는 결론은 보고받는 사람의 관심을 끌고 마음을 움직이기 쉬워지는데요. 그럼 콘셉트는 어떻게 잘 뽑을 수 있을까요? 콘셉트를 잘 뽑는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운영하는 식당이 길어진 대기 시간으로 손님들의 불만과 이탈이 늘어나 매출이 줄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오랜 대기 시간,
이라고 정의하면 해결책은 메뉴를 단일화해서 회전율을 높이거나 매장 크기를 더 넓히는 방법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함이라고 정의하면 해결책은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됩니다. 다음 해야 할 일은 해결책을 생각하는 것인데요.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거나 마술 공연 등을 통해 재미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대안의 핵심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안의 핵심은 기다림이 즐거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즐겁게 해서 지루할 틈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핵심 내용을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맴돌 수 있는 표현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해결책을 담은 이 기획의 콘셉트를 설레는 기다림이 있는 식당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기획의 내용을 한눈에 담은 콘셉트는 보고받는 사람에게 청량함과 시원함을 한꺼번에 건네주는 사이다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넷, 기획자의 언어로 해석하기. 일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찾은 모든 로우 데이터를 보고서에 가득 담아 상대방이 해석하도록 떠넘깁니다. 이런 자들에게 돌아오는 건 와, 이렇게 자료를 열심히 많이 찾았어? 라는 칭찬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라는 핀잔뿐입니다. 이런 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보고를 받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물론 자동차 시장 전망을 다룬 것 정도의 유추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해석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본 상사나 클라이언트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보고서는 실제 기업의 보고서를 가져온 것입니다. 현업에 있는 실무자들도 이런 실수를 너무도 많이 저지른다는 반증인데요. 기획자는 데이터 수집가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자가 되어야 합니다. 백종원이 식당을 운영하던 초기에는 잘 되는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곤 했다고 합니다. 남들 눈에는 그냥 쓰레기지만 그 쓰레기 속에 잘 되는 식당이 쓰는 재료들을 생산하는 발주처, 재료의 양 등 잘 되는 식당의 잘 되는 이유 분석 자료가 된 것입니다. 백종원은 이런 자료들을 분석해서 자신의 식당에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대박나는 식당을 수백 개 차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최종 목적에 맞게 가공되고 결론이 나지 않는 데이터는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읽는 사람이 해석하게 만드는 문서는 좋은 문서가 아닙니다. 기획자는 해석과 결론을, 보고받는 사람은 기획자의 의견을 읽고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확연하게 갈립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 파악하기, 제대로 된 문제 정의하기, 결론부터 먼저 건네주기, 기획자의 언어로 해석하기. 한번 오늘 이야기한 포인트를 다음번 기획에 적용해보세요. 눈에 띄게 달라진 일잘러의 모습을 갖추게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생각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하는 방법, 단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기획하는 법, 나에게 필요한 자료를 찾는 법, 기획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소통과 관계 기술 등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을 알고 싶다면 책 기획자의 일을 읽어보세요. 나를 바꾸는 시간 셀프메이드. 구독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보세요.